40문항 중에 이제 27번까지가 경비업법이고요. 나머지 28번부터는 이제 청원경찰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청원경찰법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풀어볼 건데요. 청원경찰법에서는 주로 경비업법보다는 주어를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가 청원경찰법이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한번 28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대상 기간,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 오랜만에 나왔네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에요. 모두 고른. 청원경찰법하고 시행령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사업장을 배치 대상을 고르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금융업을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여기도 배치 가능하죠. 국내 주재 외국 기관.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기출문제에서 국외 주재 한국 국내 기관 이렇게 출제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재, 국내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기관, 대사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데에도 청원경찰 배치가 가능하다. 자,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가능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이건 틀렸네요. 이거 뭐가 틀렸어요?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령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 시설 사업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2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예요.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옳지 않는 거. 자, 청원경찰 1번 볼까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감독을 받는다. 여기서 틀린 답이 뭐가 돼 있을까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고요. 관할 경찰서장이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이게 오답이 되겠네요.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까요?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법경찰 관리 이런 거는 왜 우리들이 보통 흔히 얘기하는 경찰관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정확한 면책은 사법경찰 관리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청원경찰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저희가 시험 볼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분량은 얼마 되지 않은데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한 파트로 시험 범위에 포함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 볼까요? 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거 법령에 있는 그대로. 자, 4번 볼까요?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예요. 최소한도 범위. 요것도 최대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바꿔서 출제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29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이에요. 청원경찰의 근무요령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매년마다 출제되는 단골 손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꾸기 쉽거든요. 이 문제는 이제 앞뒤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이 쉬워서 매년마다 출제되는데, 이게 일반 경비원 분들이나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드세요. 물론 그냥 단순하게 암기는 할 수 있어요. 암기는 할 수 있는데 이해하기가 힘든데, 요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국가중요시설이에요. 국가중요시설에 국가중요시설에는 청원경찰도 근무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도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청원경찰을 다 빼고 특수경비원으로 다 채우는 추세가 있는데, 국가중요시설에 보면은 근무 형태를 좀 아셔야지만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 국가중요시설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에 보면은 소내하고 대기실은 한 건물에 있어요. 한 건물에. 그래서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이제 상황실로 올라가요. 그래서 CCTV 상황실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근무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정문 근무로 넘어가요. 그럼 정문 근무에서 1시간 정도 근무를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초소 또는 순찰 근무로 넘어가요. 순찰 근무로 넘어가서 1시간 정도 근무해요. 다시 대기실로 들어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해가면서 밀어내기식 근무를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대기실하고 손해는 한 건물에 있어요. 항상. 어느 국가중요시설에나 가도. 그래서 순찰은 뭐 대기실, 상황실, 정문, 순찰, 대기실 이런 식으로 도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대기실에서 CCTV 상황실은요. 항상 사람이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을 시켜놓는 것도 있어요. 손해 근무자도 고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근무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쓴다. 요거로 그림을 좀 참고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손해근무자는 근무 중, 요 손해근무자네요. 손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된다? 여기서 틀린 답이 뭐가 되겠어요? 요 시도경찰청장이잖아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고 어디예요? 관할경찰서장이잖아요. 경찰서장. 그래서 요 손해근무자가 만약에 어떠한 좀 상황이 발생했어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손해근무에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 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경비업법에 보면은 이제 전화가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한라인이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라인을 통해서 뭐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하고 한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라인으로 신속하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된다. 요거 바꿔서 자주 출제됩니다. 시도경찰청장. 자, 2번 볼까요? 대기 근무자예요. 요게 대기 근무자. 대기실에 근무하는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 근무자는 입초 근무에 협조하거나 입초 근무에 협조가 아니죠. 여기 같은 건물에 있는 손해 근무자하고 협조를 해야 되죠. 손해 근무자하고 협조하거나 휴직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만약에 여기 초소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기 근무자가 이렇게 그 신속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같이 대응을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입초 근무자가 아니고 손해 근무자죠. 이거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3번 볼까요? 순찰 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단독 또는 복수로 난선 순찰. 여기 벌써 틀렸네요. 난선 순찰이 아니고 뭐예요? 정선 순찰. 정해놓은 구간을 순찰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구간을. 정선 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기가 난선이죠. 여기 난선 순찰. 뭐 일정한 구역이 없이 그냥 불규칙적으로 순찰을 하는 걸 난선 순찰이라고 하고요. 난선 순찰 또는 요점 순찰. 요점은 뭐예요? 중요한 지점만 포인트로 찍어가지고 거기만 순찰을 도는 거예요. 요점 순찰을 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자주 출제돼요. 아주 자주. 그래서 바꾸기 쉽잖아요. 대부분 뭐 기출문제에도 여러분들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난선하고 정선하고 자주 바꿔요. 자주 바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번 문제 틀렸습니다. 자, 3번 항 틀렸고요. 4번 입초근무자는 경부구역의 정문이나 입초근무자 여기 입초근무자는 경부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부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예, 4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 그림만 살짝만 보셔도 요 문제를 풀고 이해하시는 데는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청원경찰의 근무 요령은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다. 자, 31번입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예요.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청원경찰의 배치 이것도 매년마다 그 출제되는 단골 손님이잖아요. 뭐 청원경찰에서 배치 문제 빼면은 진짜 그 심각한 문제죠. 뭐 배치가 가장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배치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기 쉽게 이 도표를 표를 그려왔어요. 이게 청원경찰의 배치 절차예요. 배치 절차인데 만약에 청원주가 아유 우리 그 사업소에 청원경찰을 좀 배치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청원주가 배치 신청을 해요. 배치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해요?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한테 배치 신청을 하죠. 배치 신청을 하는데 시도경찰청장은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배치 결정을 하게 돼요. 아 그래 너네 사업소에 청원경찰 배치해도 됩니다 라고 이제 배치 결정을 해주고 이제 배치 결정이 됐으면은 이제 청원주는
임용 승인 신청을 하는데 30일 이내에 해야 되겠죠. 30일 이내에 임용 승인 신청을 하는데 이 30일 이 배치 결정을 받고서 이 30일 동안 사람도 뽑고 교육도 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가지고 임용 승인 신청을 해요. 누구한테요? 시도경찰청장한테 임용 신청을 해요. 임용 신청. 그럼 시도경찰청장은 그 임용 승인 신청한 청원경찰이 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뭐 범죄가 있는지 그리고 병적조에 군대를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죠.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임용 승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청원주한테 이 청원경찰 뭐 임용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임용 승인을 거쳐서 청원주가 임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원주는 임용권자고 시도경찰청장은 임용 승인권자죠. 그래서 배치 신청, 배치 결정, 임용 승인 신청, 임용 승인되면 임용이 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단계를 거쳐서 청원경찰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된다. 맞죠? 여기 시도경찰청장한테 배치 신청하는 거잖아요. 자, 2번 볼까요?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해요. 여기 지체 없이 배치 결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지체 없이. 그래서 2번도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자, 3번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걸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직권으로 당신이 이거 좀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배치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는 답이죠. 옳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함부 또는 배치계획서 함부를 첨부해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뭐가 틀렸어요? 이 문제 찾는 게 이거는 진짜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경비구역 평면도 함부하고 배치계획서 함부를 첨부해서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뭐예요? 또는 경비구역 평면도 함부와 배치계획서 함부를 첨부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둘 중에 2개 다 해야 되는데 또는 이 하나만 제출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참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는 근데 이런 부분도요, 여러분들 세심하게 읽지 않으면은요, 읽지 않고 아니면 법령을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틀리는 부분이에요.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경비구역 평면도하고 배치계획서가 중요하거든요. 요것만 외우다 보면은 요 또는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배치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도표를 참고해가지고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32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이 임용권자예요. 임용권자. 옳은 것은. 자, 제가 전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누구예요? 청원주예요. 청원주. 임용승인권자는 누구예요? 내가 승인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승인을 해줘요? 시도경찰청장이 승인을 해주잖아요. 이건 승인권자예요. 시도경찰청장은. 그래서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권자이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맞히라고 주는 문제잖아요. 맞히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틀리시면 안 되죠. 자, 33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옳은 것이에요. 징계 종류. 이 징계도요. 매년마다 나와요. 난 이 징계가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출제위원들이 아주 맞추라고 주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살포시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옳은 것이에요. 옳은 거. 자, 여러분들 법령에 보시면요. 청원경찰법 제5조 2의 청원경찰의 징계예요.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해, 정감봉, 견. 파해, 정감, 견. 파면이 뭐예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박탈시키는 거잖아요. 해임이 뭐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해임도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뭐 박탈시키는 거죠. 근데 좀 경도로 따지면 파면이 좀 세죠. 해임보다는. 그리고 정직. 뭐 일정한 직에서의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고요. 감봉은 뭐예요? 월급 깎는 거잖아요. 감봉. 월급을 깎는 거. 견책. 견책은 너 그냥 훈계해라. 정신 차려라.
벽 보고 반성해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파해, 정, 감, 봉, 견책이에요.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면직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직이 더 좀 큰 개념이겠죠. 면직이 큰 개념인데 면직 안에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뭐 하는데 뭐 의원면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의원면직. 내 스스로 그냥 간두는 거예요, 의원면직. 그다음에 징계면직. 뭐 징계에 의해서 내 신분이 박탈되는 거.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용어 설명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요 중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볼까요? 강등 없잖아요. 견책 여기 있네요. 면직 없잖아요. 직위해제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그 대신 뭐 자주 나오는 문제고 맞추라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34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1번 볼까요? 임용격적 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 퇴직한다. 뭐 법령에는 그렇게 나오죠. 임용격적 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한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볼까요?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한다. 배치 폐지됐잖아요. 내가 배치된 게 장소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당연 퇴직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기본적인 기본서 설명할 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배치 폐지가 되었을 때는 당연 퇴직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나이가 60대 당연 퇴직한다. 뭐 1월에 포함되면은 6월 30일 날 퇴직하고 이런 거는 그냥 뒷전으로 하고요. 나이가 60대 되었을 때 당연 퇴직한다. 자, 4번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이거 이런 것들 자주 바꾸잖아요. 항상 바꿔서 나오는 지문이 여기에요. 요거 국가공무원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틀린 답이다.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요거 자주 바꿔서 출제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어설프게 나이도 예전에 65세로 바꿔서 출제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자, 35번입니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봉급산정 기준이에요. 봉급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 거. 이거 여러분들 봉급 딱 나오면은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그것부터만 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상근이냐 비상근. 이 문제 상근이나 비상근을 바꿔서 그 기출되는 문제가 자주 있었거든요. 여기도 한번 상근 비상근만 우선 찾아보고 풀어볼까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비상근, 이거 비상근 아니죠. 여기 상근이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봉급산정 기준에 인정을 해주잖아요. 산입되지 않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인정해주죠. 군 또는 의무경찰에 인정해주죠. 요거 청원주가 수의경비 감시원 그리고 해가지고 청원주가 인정한 경우에 요거 인정해주죠. 요거 4번은 상군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주는 거죠. 요 부분도 뭐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비조사로 근무한 경력도 이렇게 포함이 돼서 기출이 됐었네요. 자, 36번입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해야 되는 청원경찰의 경비예요. 경비 문제도 청원경찰의 경비 문제도 한두 번씩 꼭 나오죠. 자, 청원경찰 경비 근무는 이게 공무원을 했던 분들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하세요. 공무원 했던 분들. 왜 그러냐면 공무원 봉급이나 청원경찰 봉급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지급하는 내역들이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볼까요? 청원경찰이 지급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 지급해야죠.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피복비, 피복비 주게 돼 있잖아요. 청원경찰의 교육비, 교육비 부담해야 되죠. 청원경찰의 업무 추진비, 이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주 청원경찰 법에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업무 추진비, 과거에는요, 교통비, 자녀교육비, 업무 추진비 나왔네요. 과거에 업무 추진비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그냥 당연히 맞히시는 문제고, 의료비, 연금, 이런 게 오답을 줘서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출제됐어요. 기출문제.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 이거 아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교통비, 자녀교육비, 업무 추진비, 의료비, 연금, 이런 거 기출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37번이네요.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예요. 감독상. 즉 감독을 물어봤잖아요. 감독 누가 해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은 누가 해요? 이 양반이 하죠. 이 양반. 시도경찰청장. 이 양반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2022년도에. 법령을 아주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감독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는데, 아, 그래. 그 우리 기본서에 보면 청원경찰법 뒤쪽으로 가면 위임이 나오잖아요. 위임에는 경찰서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감독을 여쭤봤는데 출제위원은 감독을 물어봤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 그래 감독은 위임할 수 있으니까 경찰서장이야 라고 이렇게 체크하신 분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령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목적은 경비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경비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경비법은 단순하게 암기를 하고 단순하게 암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 조항을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조항을 벗어나지 않아요. 조항을 벗어나면 여러분들 이의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출제위원도 머리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항을 있는 그대로 낸다고요. 있는 그대로. 그 조항을 뭐 이렇게 꽉 써거나 뭐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2년도 시험에 요거 37번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상당히. 왜? 위임까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위임은 생각하지 마세요. 감독만 물어봤잖아요. 감독만. 이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법령에. 청원경찰 법령상 요거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시도검찰청장은 뭐 청원주를 감독할 수 있다.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아니고 요 시도경찰청장이잖아요. 시도경찰. 자, 38번입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벌칙과 과태료. 이 벌칙 과태료. 이건 뭐 경비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청원경찰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벌칙과 과태료는 항상 단골 손님이죠. 자, 1번 파업 태업 또는 옳은 것이네요. 관한 설명 과태료가 옳은 거.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요거 맞네요. 자, 2번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이 아니고 이거 그냥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자, 3번 볼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 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거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자,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청원주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 3, 4번은 500만 원이고 1번은 맞는 1년에 1천만 원. 예, 이거 3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비법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들 암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청원경찰법의 벌칙과 과태료는 암기하기가 쉬워요. 분량이 적잖아요. 분량이 적어. 그래서 암기하기가 쉽고 암기할 내용도 별로 없잖아요. 500만 원이 이게 제일 많잖아요. 이게 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비법하고는 크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뭐 항상 100% 출제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정이 아니고 그냥 확정이에요. 그냥 100% 출제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동시에 냈는데 뭐 과태료만 별도로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39번 물어볼게요.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이에요. 경비법에서도 무기관리 수칙 나왔었잖아요. 경비법. 근데 여기 올해는 또 친절하게도 무기관리 수칙을 또 내주셨어요. 청원경찰법에서. 이런 문제는 땡큐죠. 자, 1번 볼까요?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봤을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 및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갖춰두고 기록해야 된다. 이거 옳지 않는 것인데 이건 그냥 맞죠. 특별한 거 없죠. 근데 과거에요, 여러분 무기 탄약 출납부를 무기 탄약 대여대장, 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오답을 줘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2번 볼까요?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거를 관할 경찰서장한테
그 통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라고 오답을 유도했어요. 근데 어디예요? 관할경찰서장이에요. 자, 2번도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자, 3번 볼까요? 무기와 탄약고는 이중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는 진짜 이런 식으로 바꾸시지 말라니까. 숙직 책임자하고 관리 책임자네요. 이거 보나마나 이렇게 바꿨잖아요. 무기와 탄약고는 이중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는 어디예요? 관리 책임자잖아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 시간 이후에는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된다. 요게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4번도 그냥 한번 볼까요?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날 며칠이요? 3일이죠. 3일. 3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요 3일을 뭐 4일로 바꾼다거나 해서 기출된 거는 없었어요. 근데 요 부분은 그냥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요 4번이 맞는 거고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자, 40번 볼까요?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춰야 될 문서와 장부예요. 문서와 장부도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비업법에서의 갖춰야 될 문서와 장부, 청원경찰에서의 갖춰야 될 문서와 장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 많이 헷갈려서 하시는데 경비업법에서 문서와 장부가 출제가 되면은 청원경찰법에서는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청원경찰법에서 출제가 되면 경비업법에서 안 되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서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2020년도에는 청원경찰법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공통으로 갖춰야 될 이 문제요. 과거에 나왔었어요. 기출문제에 있어요. 과거에 공통으로 갖춰야 되는 거.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이에요. 그게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청원경찰 명부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실시부예요. 청원경찰 명부 없고 교육훈련 실시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청원주가 갖춰야 될 서류인데요. 청원주가 갖춰야 될 서류만 해도 벌써 14가지예요. 뭐 그 밖에 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이거 14가지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이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우시는 분들도 있었고, 본인 나름대로 코드화를 시켜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장이 갖춰야 될 서류, 시도경찰청장이 갖춰야 될 서류, 모두 다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주가 갖춰야 될 서류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돼 있었어요. 근데 경비업법에서는 굳이 문서와 장부에 대해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비업법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까지 40번 2022년에 시행한 제24회 경비업법 기출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기출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뭐 1번의 답 1, 2번의 답 2, 뭐 이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찾는 게.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보면서 과연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왜 출제를 했느냐, 그리고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답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밑에 1번, 2번, 3번, 4번의 그 지문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출제됐고 어떻게 오답을 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좁은 분량에서 24년 동안 문제를 출제했어요.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출제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용으로 냈을 것 같아요. 상황용. 어떤 경비원이 뭐 어디에 근무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상황용으로 출제는 할 수 있지만 결론 답은 뭔지 아세요? 경비업법에서 번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비업법에서. 문제가 아무리 뭐 주구장창 설명을 해도 결국에는 5일을 10일로 바꾸고 5년을 10년으로 바꾸고 하여야 한다를 해야 된다고 바꾸고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비업법은 암기만 잘 하시면은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실수해서 푸는 문제지.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거는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는
방법뿐이 없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3년에는 개정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 시행한 24회 경비업법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